안녕하십니까. 생각을 버리면 영어가 보인다와 그림과 그래프로 끝내는 영어 저자 박유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능적 의미 부분을 설명하는 매직 다이어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영어를 잘 하려면 이제 모든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포커스를 영어에 두고 있으니까 영어를 잘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요소를 알면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은 한국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첫째, 단어의 자체적인 의미를 알 것. 우리가 사람들한테 영어 좀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영어 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뭐니 해도 외국어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 그러잖아요. 바로 이 1번 항목을 지적한 겁니다. 1번 항목을 말한 겁니다. 당연하죠. 단어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언어의 자체 의미, 단어의 자체 의미.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장 속에 있으면 단어가 자체적인 의미 외에 기능적 의미가 다 추가가 된다 그랬죠. 기능적 의미 이제 대충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My mother loves me. 이 me하고 I will give this gift to my mother. me하고 I하고 뜻이 같은 겁니다. 그죠? 나라는 겁니다. 대신에 위에 문장은 이 love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My mother loves me. love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는 기능적 의미. 그죠? 역할적 의미가 있고, 요 I 밑에 문장에서는 give, 이 동작을 give라는 것을 하는 자로서의 역할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역할적 의미로 볼 때는 my mother하고 오히려 I하고 여기 밑에 문장의 I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역할적 의미로는 이렇게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기능적 의미 이렇게 두 개가 같고 자체 의미로는 요 두 개가 같고 그렇죠? 자 이제 기능적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죠? 문장 속에서. 근데 단어의 기능적 의미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기능적 의미를 기능적 의미가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문법이라는 걸 한국말에서 배우지 않아도 한국말 잘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규정적으로 용어로 몰라서 그렇지 그 각 단어가 갖는 기능적 의미를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할 때 안 배워도 문법 안 배워도 기능적 의미를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능적으로는 문법적으로 규정을 못해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도 영어를 할 때 기능적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는 기능적 의미를 본능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문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죠. 문법이라는 통해서 기능적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 기능적 의미는 자 여기 보니까 6가지 기능적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6가지 요소의 기능적 의미를 문법으로 안 것은 일단 배우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배워나왔다 칠 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미국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능적 의미 그걸 배운 걸 몰라도 바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기능적 의미 배워도 그 배워서 문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안 것은 그 생각에 도달해야만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못 생각하면 또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문법 시험 문제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막 친구들 사이에 이제 밖에 나가서 맞춰보죠. 특히 이제 문법 문제 맞춥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보았거나 본인들이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아는 건데 틀렸다. 그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못하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 순간 못하면. 근데 외국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연히 문법 모를 수 있어요. 문법 모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외국인은 맞든 틀리든 빨리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빨리 보고 알고 바로 알고 또 나와서 맞는데 틀렸다. 아 내가 알았는데 그 틀렸다. 이런 사람은 없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요. 감각 속에 항상 있어서 항상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오래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오래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 생각해서 파악하는 기능적 의미가 회화 상황에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은 영어 회화하는데 별로 도움을 못 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점입니다. 근데 그 문법을 오래 생각해야 되니까 도움을 못 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 할 때 문법을 알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영어도 문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죠.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능적 의미를 곧바로 알 수 있게는 못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본능화를 못 시킨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본능화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보면서 생각 안 하고도 이 문법을 감각하고 회화상에 도움되는 방식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영어의 어순대로 조립할 것. 영어의 어순대로 조립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아까 영문학을 나온 사람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못 따라가서 순서를 적극적으로 못 따라가서 당황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 어순대로 조립할 수 있을 것. 이거는 어순 감각이 담당함으로 어순 감각을 영어식 순서에 따른 새로운 어순 감각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개발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영어의 어순의 정당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속으로 틀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틀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간주게이션을 통해서 그 행위자 행동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것들은 질문을 따라 저절로 질문이 생겨서 저절로 질문의 대답으로 갖다 붙어지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논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우리 조상들의 언어 발달 과정 그걸 따라 사고하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주게이션을 이해하면 그 순서대로 그대로 순서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순 감각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내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장은 단어들의 합으로 됐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각 단어는 자체 뜻이 있고 기능적 의미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체 뜻과 기능적 의미를 순간적으로 알아내야겠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안 것을 또 순간적으로 조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순 감각이 담당하는 거. 자, 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 기능적 의미를 어떻게 하면 본능화시키겠는가? 그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언론 2002 포럼에 참가했던 언론학자들은 언론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언론이 사건이나 현상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기준을 독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 이걸 어려울 때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내가 한국말의 실력이 딸려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한국말의 순수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셋째, 이 문장 내용이 갖는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3번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한국말의 순수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 한국말의 실력이 딸려서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 잘하니까. 그럼 뭐냐? 한국말의 순수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걸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봅시다. 여기를 봅시다. 요것을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뭘 따라 옮겼는지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기능적 의미를 따라 옮겨 놓은 거예요. 일단 기능적 의미를 따라 올려놓으니까 이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대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학의 집합에서 이 벤다이어그램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집합의 개념이 이 벤다이어그램의 개념과 일치했기 때문에, right? 집합의 개념이 벤다이어그램의 개념과 일치했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집합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었고 또한 집합의 개념을 말로만 설명하면 벤다이어그램 것이 말로만 설명하면 훨씬 어렵고 또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딱 보여주면 개념 관계를 여기서 바로 설명해 버리잖아요. 눈으로만 봐도 생각 안 하고 쉽게. 그래서 이 바깥쪽 이 부분이 전체 집합 개념과 일치했고 이 부분이 부분 집합적 개념과 일치했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이 그러니까 각 개념과 일치했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으로 쓸 수 있었고 또 벤다이어그램을 쓴 이유는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게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썼단 말이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전체 집합 개념 부분과 부분 집합 개념 도형의 부분 관계를 이해하면서 여기를 보세요. 이 언어를 보세요. 그러면 언론학자들이 여기 전체 집합적 언론학자 개념이고 이거는 언론학자 중에서 일부 이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겠죠. 언론학자 중에 어떤 언론학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언론 인터넷 포럼에 참가했던 언론학자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그 다음에 주장한다. 그럼 이제 질문. 뭘 주장하죠? 자, 이제 이 관계를 먼저 보면은, 자, 언론학자들이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언론학자들은 애매했다는 이야기잖아. 우리가 전 시간에 명사, 행위자가 애매한 거야. 언론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생기죠. 명사는 애매할 때 어떤 질문이 생긴다 그랬죠? 바로 어떤 이라는 질문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론학자들, 어떤 언론학자들? 미국 하버드 개최된 그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애매한 명사가 요 도형 큰 도형이 있다 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를 주민한다 할까요? 이 부분 집합 개념 집합으로 보면 이 범위 안에 드는 것만의 영역을 말하는 그 관계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를 보면 도형에서 기능적 의미를 딱 잡아줘 버리잖아. 그죠? 도형에서 이 기능적 의미를 쉽게 잡아준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 기능적 의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렵잖아. 그럼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질문 생기잖아요. 행위자에서 행동 말한 다음에 주장한다.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뭘 주장하느냐? 뭘이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딱 생기거든. 뭘 주장하느냐? 요런 거다. 이걸 주장한다. 그러니까 언론이 사건이나 현상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기준을 독자한테 가리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는 것이 주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장하는데 왜 주장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 왜 주장한다? 언론이 연호행성 미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걸 보는 것과 밑에 걸 보는 것 내용 파악에서 어떤 게 쉽습니까? 당연히 밑에 게 쉽죠. 당연히 밑에 게 쉽다는 것은 밑에 도형이 기능적 의미를 쉽게 파악해 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처음에 내가 전제로 뭘 말씀드렸습니까? 한 단어의 은어를 알려면 자체 뜻도 알아야 되고 기능적 의미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순식간에 조립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자체 뜻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 자체 뜻을 모르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기능적 의미를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복잡해버리면. 간단한 문장은 기능적 의미가 파악이 잘 되는데 복잡해버리면 기능적 의미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할 때 기능적 의미가 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미국 사람이 영어로 갈 때 기능적 의미가 파악을 잘 안 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파악 안 되는 게 더 훨씬 많아. 훨씬 심각하게 파악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영어는 그나마 연결성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대충 그 기능적 의미, 이만한 기능적 의미가 요런 내용의 기능적 의미가 여기 와야 돼. 그 다음 저는 내용의 기능적 의미가 여기 와야 돼. 그게 기능적 의미가 순서가 연결성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 보기에도 덜 어려운 거예요. 기능적 의미 파악을. 한국 사람들 말에서는 그냥 말도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면서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다 문제가 복잡해져 버리면 기능적 의미 파악마저도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순서별로 다 안 돼 있으니까. 기능적 의미가 센스 있게 감각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능적 의미 순서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기능적 의미 파악을 하는 데 있어 미국 사람이 영어로 파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단 말이죠. 문장이 복잡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 의미를 이 도형으로 파악하면 일단 훨씬 쉽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기능적 의미를 도형으로 파악하면 영어든 국어든 훨씬 쉽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의미가 아까 제가 6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요소의 기능적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 도형의 성질을 살짝 이해하고 보니까 그리고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마치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굳이 이 도형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전체 집합 놓고 여기다 부분 집합 놓고 그냥 여기에 놓는다라고만 했지 왜 여기다 전체 집합을 넣어야 되느냐 왜 여기 부분 집합을 넣어야 되느냐를 설명하지는 않았잖아요. 한눈에 그는 도형의 특성이 인간이 동물이 아닌 이상 약간의 사고력만 있어도 도형의 특징이 왜 전체 집합을 밖에 놔야 되고 부분 집합을 요 안에 놔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정도 도형의 특징은 파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도형의 특징과 요 도형의 특징을 이 집합 개념의 관계에서와 같은 특징 개념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살펴서 이렇게 딱 집어넣으니까 기능적 의미하고 일치해야 안 돼요. 이 도형하고 이 도형 의미하고 각각 기능적 의미가 요 도형은 여기에 요 내용은 요 도형의 기능적 의미가 일치하고 요 기능적 의미는 요 도형에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일치하고 그 도형으로 기능적 의미를 보여주니까 쉽게 그 정도 내용 관계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 한국말 난독증 있는 사람도 이 도형을 활용하면 빨리 내용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도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제 강의를 잠깐만 들어보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장한다, 뭘 주장한다, 왜 주장한다, 딱 이러니까 자, 한눈에 내용 파악이 되죠. 그래서
기능적 의미를 이걸로 파악하면 쉽다라는 이야기도 될 뿐더러 동시에 자, 이 순서로 됐다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기능적 의미의 순서예요. 이게 코사인 그래프죠. 사인 그래프죠. 사실은 뭐 출발점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 코사인 그래프도 할 수도 있고 사인 그래프도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지나가는 순서가 여섯 요소 도형, 여섯 요소 기능적 의미의 배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이 도형만 이 도형으로 한국말을 이렇게 순서로 했다는 것은 벌써 이거는 뭡니까? 자, 보세요. 영어 순서로 배열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국말을 영어 순서로 배열하니까 더 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순서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순서도 정해주고 기능적 의미도 쉽게 밝혀주니까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 봅시다. 그럼 이것도 media researchers가 large A가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에 who took part in Med 2002 held at Harvard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가 요 부분이 딱 되는 거죠. 순서 그대로 가잖아요. insist가 insister. 그 다음 that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that made to place the role of teaching its readers the standard by which the readers grasp the importance of event or phenomena. 이게 여기 딱 왔죠. 그럼 because of its influential power to public opinion. 여기 딱 왔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영어도 이 도형으로 그냥 보니까 조금 더 쉬워지잖아. 왜냐하면 한국말보다 영어는 연결성이 더 있어서 더 쉽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하기도 더 쉬워요. 왜? 연결성이 있으니까 순서하고 그대로, 기능적 의미 순서하고 그대로 일치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도형에 넣고 보면 영어도 훨씬 쉬워지는데, 도형에서 기능적 의미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이야기죠, 벌써. 기능적 의미를 도형에서 파악이 되니까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기능적 의미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파악하면요.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서 형용사 절로서 이걸 수식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기능적 의미를 파악 쉽게 해줍니까? 근데 도형은 바로 그 말 안 해도 위치적으로 딱 놓여있는 그 형태 자체가 모양새가 속된 말로 폼새가 폼새가 딱 그 역할 즉 의미를 딱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이 훨씬 편하다 말이죠. 이게 매직 다이어그램이에요. 또는 기능적 의미 분석 도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놓고 인시스트 한다. 그러면 누가 인시스트 하는지가 여기 딱 나오는 위치였잖아요. 아까 행위자. 도형이 딱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이 기능적 의미와도 그대로 일치한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뭘 인시스트 하냐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인시스트 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왜 인시스트 한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영어도 이 도형에 넣으면 기능적 의미가 훨씬 쉽고 그러면 이 도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빨 맞춰가면서 이제 한국말하고 이빨이 맞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맞춰내야 되죠. 그 모르는 단어 길어가지고 모르는 단어 별로 없을지라도 혹시나 거기서 한두 단어 몰라버리면요. 전체에 대한 맥이 딱 끊쳐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질려버려.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도형 개념을 알면요, 야, 이 부분이 요거에 대한 주민 관계에 있으면서 메디어 리서처가 인시스트 하는데 메디어 리서처 헷갈리니까 어떤 메디어 리서처 하면서 질문했고, 그럼 인시스트 하는데 뭘 인시스트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행위자 행동이 붙은 유발하는 대답 질문이라 그랬잖아, 그죠? 행위자 메디어 리서처 헷갈리니까 어떤 명사로서 어떤 이란 질문이 생긴다 그랬죠? 어떤 메디어 리서처 이게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고 이게 그다음에 인시스트도 뭘 주장한다? 그럼 이게 주장하는 내용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주장한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따라서 차근차근 확대도 될 수 있을 뿐더러 또 기능적 의미를 딱 보여주니까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관계대명사가 어쩌고 수식이 어쩌고 이 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관계대명사가 어쩌고 수식이 어쩌고 그러면요 생각을 해야 되고 한국말로 또 돌려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생각하니까 벌써 회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쭉 말할 때 못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간 길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잡아내는 사람만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언론 이전의 포럼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걸 잡아낼 수 있어야 요만큼이라도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잡아내면 안 되잖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돼 있어 버리면 요 내용을 알면 이제 순서별로 쭉쭉 가면서 이게 요 위치에 있구나. 그럼 요 위치에 있다는 거는 기능적 의미가 어떤 관계에 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순서대로 내용과 함께 기능적 의미를 이 관계로 이해하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메디아 리서처가 좀 너무 애매하니까 그 중에 어떤 특정 영역 범위로 줄여서 이런 메디아 리서처, 이런 말한 부분이 되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메디아 리서처는 전체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부분 집합인데 이 부분 집합은 수학에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잖아요. 부분 집합은 이렇게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건 제시법은 x바 x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분 집합의 조건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집합 기호 이렇게 해놓고 x바 x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게 조건이에요. 메디아 리서처 하면 모든 전체 집합적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언론학자들이다. 모든 메디아 리서처다. 해놓고 x바 x는 who took part in 어쩌고저쩌고. x바 x는 범위는 여기 참여했던 언론학자들. 오케이? 그 x바 x는 이 조건 제시법적 부분집합이다. 그 조건 제시법의 내용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메디아 리서처는 모든 생각하는 전체 집합. 이거는 조건 제시법. 메디아 리서처 중에 이 범위에 속한 그 조건을 여기 달아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순서로 가니까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기능적 의미가 도형으로 잡아줄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것이 훨씬 쉽다는 것. 그런 것은 그것이 기능적 의미를 도형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이제는 기능적 의미를 단계별로 이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걸 보여드렸고 전반적인 걸 동시에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보면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자, 이 도형을 보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계란이 생각난다고 안 할 겁니다. 집합이 생각난다고 할 겁니다. 집합이 생각나죠? 자, 그래서 이 집합은 여기에 이제 전체 집합, 여기에 이제 부분 집합이죠. 그리고 이제 물론 도형이 이게 안 돼서 이런데 여기 이제 물론 교집합.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체 집합의 개념과 일치가 했단 말이죠. 도형이. 이거는 부분 집합의 개념과 일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처음에 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 도형을 도입한 겁니다. 그 도형이 특별히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의 개념에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 U는 자연수 집합이다. 예를 들어 한 부분 집합 A는 12의 짝수다 할 때 여기에 자연수의 집합이 들어가고 이게 짝수가 이렇게 A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이때 이렇게 자연수 12 짝수 했는데 우리가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먼저 나옵니까? 부분 집합이 먼저 나옵니까? 언급될 때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을 전체 집합 U로 한다. 한 부분 집합 A는 12의 짝수로 한다. 다른 부분 집합 B는 12의 소수로 한다. A 집합 B 교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 집합이 먼저 나왔다는 거지. 전체 집합이 먼저 나오고 부분 집합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도 여기에 이제 이 두 개를 치면은 여기에 전체 집합, 여기에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럼 전체 집합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부분 집합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전체 집합이 먼저 나와야죠. 그럼 메디아 리서처를 하면은 여러분들 감각이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모든 메디아 리서처 생각해야 돼. 그럼 명사는 항상 모두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 그러면 하나라서 그렇지. 보이는 나도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든 보이면은 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집합적 개념. 명사는 항상 전체 집합적 개념. 근데 그러니까 메디아 리서처 전체 집합인데 이거는 부분 집합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아 리서처 그 다음에 who took part in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메디아 리서처 여러분 마음에 딱 그리고 who took part in 하면서 그 조건 제시법적으로 그 주민 부분 집합을 주민을 그 내용에 들어가는 범위만 생각할 수 있으면 순서별로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기능적 의미 수식이니 이런 말 필요 없이 관계대명사니 형용사절이니 수식이 필요 없이 아시겠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한 메디아 리서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아까 뭐랬습니까? 명사가 나오고 애매할 때만 질문이 생기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 그랬죠. 안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애매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죠. 근데 한국말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질문도 안 했는데. 자 보세요. 메디아 리서처는 질문을 일으키는 말이고 이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어떤 질문을 일으켰는데요. 어떤 메디아 리서처? 질문을 일으켰죠. 이거는 이런 메디아 리서처 하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딱 명사를 썼는데 이게 안 애매해서 질문이 안 생기면 행동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딱 붙이니까 애매해서 질문이 생겼어.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딱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맞잖아. 논리적으로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사고로 순서대로 갈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국말로 단어를 돌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은 그런데 뜯어보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도 먼저 줬단 말이죠. 묻지도 않는데 이게 메디 리서처가 묻잖아. 어떤 메디 리서처냐고. 그때 답을 줬잖아. 한국말은 묻지도 않는데 메디 리서처 2002 포럼에 참가했던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국말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둘 사이만 보더라도. 근데 이 둘 사이가 뒤집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찾아야 되고 뒤집어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삼중고를 겪었습니까? 이게 괜히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느끼게 영어를 더 어렵게 느끼도록 만들어준 요소예요. 근데 이렇게 도형으로 해버리면 해석할 필요도 없이 기능적 의미마저 나오고 순서까지 쫓아가니 얼마나 쉬워지냐는 거죠. 그럼 이걸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영어에 대한 맥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해도. 자, 뒤에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먼저 나온다는 건 논리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먼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집합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소를 생각하면 돼요. 서울시 나중에 이제 좀 이따 그건 나올 수 있을 건데 그걸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런 전체 집합 부분 집합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합 여기 잠깐 나왔으니까 서울시 강남구를 합시다. 이게 서울시고 강남구잖아요. 이 두 가지만 일부만 뗐습니다. 아시겠죠? 서울이라는 전체에서 일부 X바 X는 강남 지역만 오케이? 그리고 강남구인데 근데 한국말 영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소를 강남구가 먼저 나오죠.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두 번은 강남 서울 몇 번지 어쩌고 하고 강남 서울 이렇게 나오니까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주소를 보면은 한국식 주소가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합하고 맞아야 되거든. 전체 집합에서 애매한 데서 주민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집합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언어는 어수는 집합에 맞고 한국말 어수는 집합에 안 맞지만 집합 순서에 안 맞지만 주소는 한국말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집합을 이해 못한 사람들은 주소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그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서울시 강남구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그 다음 주민 나와야 되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논리를 따라가면 되고 어쨌든 전체 집합 부분 집합 이 순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I write a letter to my mother인데 이 문장을 자 그림에서 있잖아요. 한 조각을 떼도 되는 조각은 당연히 뭐 답을 줘놨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필요는 없고 이거 떼도 그림이 되잖아. 그죠? 이거 말고 다른 거 떼보세요. 뭔가가 문제가 되잖아. 맞죠? 이건 떼래요. 근데 왜 이거는 뗄 수가 없냐면은 이 행동으로 기준으로 너무 단단하게 묶여서 이게 행동이죠? 이거는 행동을 하는 자여로고 이거는 행동을 당하는 자. 그림도 이렇게 아까 언어에서 행동을 하는 자, 행동을 당하는 자 38선으로 반대에 있다 그랬죠? 그 언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을 하는 자, 행동 당하는 자 관계니까 이건 떼면 안 돼. 무엇도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빼도 되죠.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도 이거는 빼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 빼도 되는데 아까 이제 내가 설명한 게 뭡니까? 행위자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건 이제 자연스러워야 돼요. 맞죠? 그게 호흡이 될 수 있어야 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 논리적으로 해서 생각을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까지 통과하면 내가 말하는 이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위자에서 행동을 올 때 뭐가 된다 그랬죠? 행위자에서 행동을 때 내용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거 없으면 내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 단어만으로는. 그 기능적 의미까지가 합해져야 내용이 된다 그랬어요. 내용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질문이 내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 무엇을 이라는 질문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붙었기 때문에 내용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내용은 딱 완성이 돼야 일단 그림을 둘로 나누라 언어를 둘로 나누라 하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를 둘로 나누라 했을 때 내용을 되는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이 내용을 대고 이거는 뭡니까? 내용에 대해서 막연한 전체 내용을 M에서 한 번 더 질문이 나온 거죠. 누구한테 쓰느냐? 이거는 뭘 쓰느냐? 내용이 되기 위하여 뭘 쓰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이 됐지만 이 내용이 애매하니까 누구한테 쓰느냐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되고 나서 이 나누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형으로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내용 이거 앞에 거는 내용 완성. 이거는 이제 애매해서 주민 누구한테 쓰느냐? 누구한테 조건을 붙여니까 이 내용이 주민이 됐잖아. 그죠? 주민 아시겠죠? 줄였다 이 말이죠. 조건 주식법 I write a letter 했는데 I write a letter by X는 to my mother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내용과 주민으로 그러니까 언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용이 이게 전체 집합이겠어요? 이게 부분 집합이겠어요? 전체 집합이겠어요. 당연히 이게 전체 집합이 되고 이게 부분 집합에 있는 관계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 의미 관계는 이렇게 딱 놓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Right?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기능적 의미는 요 관계와 요 관계로 돼 있으니까 이 기능적 의미 관계를 요 도형에서 바로 이해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I write, 뭘 write, letter 하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돼도 질문이 생긴다 했죠. 누구한테 쓰냐 여기서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주민에 딱 들어오는 관계, 이 내용을 주민하는 관계에 놓이기 위한 질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까지 내용이 됐지만 애매한데 주민까지 시켜줘야 안 애매한 거야. 막 이제 구체적이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 시작, 내용 완성, 구체 이런 순서로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언어를 확대했을 때 내용 시작, 전체 내용 시작이 어디라고요? 이렇게 내용 시작, 그 다음에 내용 완성,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오케이? 내용 구체적으로. 내용 시작, 내용 완성, 구체적으로. 그럼 내용 시작에서 내용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런 질문이 생기고 대답 붙이면 내용 완성.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이 생기고 대답 붙이는 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 부분 집합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전체 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게 부분 집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체 집합이 먼저 나와 있네 그랬죠? 그러니까 I write a letter 그 다음에 to my mother를 다음 순으로 이해하는데 그 논리를 생각하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어의 순서로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생각을 영어의 순서로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I write a letter 그 다음에 to my mother 안 어색하잖아. 그리고 그 내용 관계도 도형으로 보면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니께를 수식을 한다. 뭘 수식한다? write를 수식한다. 그렇게 배웠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구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문법 실력이. 그러나 이 to my mother가 부사구로서 write를 수식한다는 말이 먼저 허구성을 짚어봅시다. to my mother가 write하고만 관계됩니까? 아니면 I write letter 전체 내용하고 관계됩니까? 당연히 내용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write하고 결부시켜서 이해한 자체가 오류였던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수식한다는 말이 이 말과 이 말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 줍니까? 이 도형이 이 말과 이 말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 줍니까? 후자잖아요. 도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문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쉽고 생각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화 때도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고로 회화 때도 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라이트와 연결시키면 말 안 된다는 건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한국말은 봅시다. 나는 다음에 어디로 튑니까? 나는 다음에 어머니께로 이렇게 튑니다. 나는 다음에 어머니께 이랬을 때 뜻이 된다 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질문이 안 생기잖아. 나 쓴다!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생기잖아. 뭘 쓴대? 그죠? 그래 탁 붙잖아. 그죠? 근데 이게 부분집합적 요소잖아요. 부분집합적 요소는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만 수학에서 혼자만 나와도 말이 돼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 혼자만 나오면 말이 안 돼요. 부분집합의 의미가 있어지려면 반드시 전체 집합이 같이 있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 집합 없는 부분집합은 넌센스예요. 전체 집합이 있어야 부분집합이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될 뿐더러 전체 집합이 부분집합보다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다음에 어머니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어머니께가 전체 집합인데 앞에 있는 나가 거꾸로 말했네요. 어머니께가 부분집합인데 앞에 있는 나가 전체 집합의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나는 편지 쓴다 어머니께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한국말에 익숙한 순서를 생각하면 여전히 이상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논리적으로 말은 돼야 안 돼요. 나는 편지 쓴다 어머니께. 논리적으로 말도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 별로 이상한 감도 또 빠졌잖아. 왜?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만큼 이야기 지금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감각을 전환시켜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자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체면은 어떻게 해요? 논리적인 생각을 끊게 하고 무조건 주입시키는 거. 그 체면을 엄마가 걸어놓은 거예요. 어순 문제에 있어서. 원래 애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 마신다 물 엄마 주세요 물 하던 것을 야 엄마 주세요 물이 뭐야? 엄마 물 주세요 해봐 이래갖고 뒤집어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틀어놨는데 체면을 걸어놓은 건데 아무 논리 없이 저는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논리적으로 감각 없이 논리 없이 그냥 무대뽀로 여러분들 원래 본능적 감각으로 나 주세요 물 하던 것을 물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놨잖아요. 그건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다시
캐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시 내가 불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게 쉬웠던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게 이제 우리 get back to the normal 합시다. 원래 오리지널 센스로 돌아갑시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죠? 이걸 밝혀주고 쉽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 따라오면 영어가 굉장히 쉬워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나는 어머니께, 자, 어머니께가 부분 집합적 요소인데 나가 전체 집합 요소가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말이 안 된 거고, 나 편지 쓴다 어머니께 할 때는 말이 되잖아, 논리적으로. 그죠? 그 되는 이유는 이 나 편지 쓴다는 어머니께의 전체 집합적 요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도형 원리에 의해서 서울 다음에 강남, 전체 집합 다음에 부분 집합, 이 논리에 의해서 나 편지 쓴다 크게 넓게 잡고 그걸 주민에서 X는 to my mother에게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 순서도 안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이제 여러분들 미국화가 되는 겁니다. 언어 사고에 있어서. Follow me, just follow me, then you will become like American, okay? In the future, very soon. 자, 그래서 나 편지 쓴다. 그 다음에 어머니께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논리적으로. 그리고 기능적 의미 관계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항상 내용과 내용의 주민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완성되기 위해서 무엇을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다 하나만 정도만 더 봅시다. 자, 이게 동작이죠. 앞에 행위자인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거 던져진 대상인 거죠. 그림도 이렇게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날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가면 I will throw this ball. 얼마나 깔끔해요. I will throw this ball. 그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자르면 이렇게 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아시겠죠 이제? I'll throw this ball까지가 여기 그죠? 내용. 그 다음에 그거를 주민 to you, right? 그래서 이것도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면 이제 말이 정말 안 된단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 나는 너에게보다 I will throw가 더 쉽다는 거 아시겠죠? 나는 너에게 이거는 쉬워 보였는데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이제 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나는 너에게가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어렵다는 걸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 다음에 I will throw는 이제 말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는 I will throw가 말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 말이 되고 또 말이 되는 걸 아니까 이제 I will throw가 더 쉬워진단 말이죠. 그 I의 행동으로 바로 느끼면 되거든. I will throw. 나 던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죠? I will throw. 그럼 뭘 throw? This ball. 해가지고 내용이 됐죠. 근데 그걸 to you. 만일에 to you 안 하면 얼마나 내가 불안하겠어요. I will throw this ball. 내한테 내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I will throw this ball to you. 이래서 부분 지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고, 자,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I'll throw this stone to you, to the bird on the tree in my garden. 이걸 봅시다. I'll throw this stone. 이번엔 돌이니까 아주 위험하네요. I'll throw this stone. 여기 들어오겠죠, 당연히. I'll throw this stone. 근데 누구한테 throw? 이 질문. I'll throw 하면 내용이 되니까 이제 질문, 내용을 완성하기 위한 질문이 생깁니다. 뭘 throw? This stone. 그 다음에 내용이 완성됐지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throw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있잖아요. 나도 불안하잖아요. 그 돌이 나한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to the bird 하면서 내가 나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나한테는 안 올 거니까. 그게 스몰 u가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스몰 u가 없으면 이게 돌이 어디로 날지 그러니까 아직 완성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 불안한 거야. 나도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u가 오는 이유를 알았죠? to the bir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to the bird 되는데 그럼 on the tree는 뭘까요? on the tree in my garden 다 한꺼번에? 아니에요. 내용이 다 떨어졌잖아. to the bird라는 내용이 다르고 on the tree라는 내용이 다르고 in my garden이 다르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능적 의미가 또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기능적 의미를 한국말에서는 학교에서 그래머로는 어떻게 하냐면 to the bird는 throw를 수식한다.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I'll throw this stone 하고 to the bird 관계는 이 도형에서 바로 봐야지 through를 수식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on the tree는 또 이제 학교에서 방식으로 bird를 수식하는 행용사구다 그래요. 그러니까 in my garden은 또 tree를 수식하는 행용사구라 또 그래요. 그렇게 수식한다 지금 문법적으로 다 증명해도 문법적으로 다 파악을 해도 기능적 의미가 다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용을 쭉 보면 순서대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전혀 이해가 안 돼. 그 다시 한국말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또 뒤집어서 나는 다음에 이 스로우를 못 받아들이고 가든에 있는
우리 가든에 있는 트리 위에서 있는 나무에 3개 돌을 던질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앞에 문법적인 그걸 분석은 왜 합니까? 어차피 한국말을 따라서 해석할 거면서. 한국말을 따라 해석한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기능적 의미가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문법적인 그 설명으로. 동시에 순서에 대한 부분도 그 어순감각이 체인지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돌리는 식으로 이해해가지고는 회화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화는 더욱더 안 됩니다. 써놓은 것도 순서별로 못 가는데 듣고 날아가는 회화가 어떻게 순서별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써놓은 것을 이 순서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어 순서별로. 그러려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영어식으로 생각을 틀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을 통해서 훈련을 그 감각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통해서 매직 도형을 통해서 기능적 의미도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걸 역량을 다 개발해 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밝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보세요. 아까 이게 내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명사는 항상 명사는 끊어야 되거든. 명사는 다 독립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질문을 먼저 따라가 봅시다. 질문을 어떻게 해서 그 질문이 나온지 여기까지 내용이 됐죠. 알수로. 그럼 질문 완성을 위해서 뭘수로? 디스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수로? 이게 동작이 갖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 명사가 갖는 질문이에요. 명사가 애매한 거야. 이제 새는 새인데 어떤 새 그럼? 그러니까 명사는 어떤 이란 질문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 그러죠. 어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명사 애매할 때만 그것도 그죠? 자, I는 안 애매해 명사인데 내니 혼자니까 this stone 보여주고 있는 this stone인데 뭐가 애매하겠어요? 내 손에 있는 this stone인데 안 애매해 명사가 그죠? 근데 또 bird는 애매해. 어떤 bird? 그러니까 on the tree 하고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bird에 대한 느낌이 확 서잖아. 옛날에는 bird만 하면 애매한데 bird 어떤 bird에 대한 대답인 on the tree, bird on the tree 느낌이 서고 느낌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성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도 너무 많아. 헷갈려. 어떤 트리 그럼? 어떤 트리? 트리가 너무 많은데 여러 트리 중에 어떤 버드 어떤 버드냐? 그죠? 그러니까 트리가 어떤 트리? 어떤 트리? 또 애매하죠? 질문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in my garden은 이제 트리가 어떤 트리냐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도 이제 내용이 탁 잡히고 버드도 내용이 딱 잡히죠. 질문이 탁탁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니까 애매한 데서 딱 잡히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명사는 애매할 때 어떤 이란 질문이 생기면 그에 대한 대답을 주면 내용이 딱 잡히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해갔죠? 자, 그래서 이제 개별적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 도형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약간 응용해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응용될까요? 이렇게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부분 집합이었잖아. 그죠? 그것처럼 버드가 많은데 이러면 버드가 전체 집합이다. 버드가 애매하다 그러면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버드 그럼 모든 버드를 말하잖아.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 애매할 때 어떤 버드 답이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고 이거는 그에 대한 부분 집합. x by x는 to the tree, on the tree. 나무 위에 있는 새다 이 말이죠. 그럼 트리도 마찬가지로 트리는 많은데 어떤 트리? x by x는 in my garden. 가든에 있는 트리단 말이죠. Understand? Righ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계 속에서 기능적 의미를 각각을 그냥 잡아주잖아. 어떤 내용 관계에 있는지, 그죠? 그 내용만 bird라는 내용만 tree, garden만 가지고는 알아서는 안 된다니까. 기능적 의미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능적 의미가 이 도형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따라서 질문이 생길 때 명사 어떤 이란 질문이 생길 때 항상 그 대답은 그 질문을 일으킨 명사가 전체 집합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에 놓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도형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각각의 역할 관계가 기능적 의미를 딱 잡아줘 버리잖아요. 그럼 I'll throw this stone에 대해서 이게 딱 붙어버리면 말로서 입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체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내용 파악. 그죠? 그러니까 뒤로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건 이걸 수식하고 이건 이걸 수식하고 이건 이걸 수식하고 해도 못 잡아주던 걸 절대 못 잡아줍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그 도달합니다. 못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다 파악하고도 다시 해석을 한 겁니다. 한국말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 사고를 돌렸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해가 갔으니까 그 방법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순서별로 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순서별로 가는 역량이 그렇게 가르치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잖아요. 물론 내가 파악했는데 내 파악하니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벌써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으면 해외에 많은 돈을 던질 필요가 있었겠냐 말이죠. 네 집도 그 집 던지고 내 친구 집 민철이도 해외에 돈 던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사는 여군들이
그 땀 흘려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을 그렇게 왜 날려야 됩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좋은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해야죠. 그죠? 나는 참 우리 조상들에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후배 여러분들에게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해외에 영어 때문에 돈 던지라고 피땀 흘려 일을 하셨겠어요? 참 나는 우리 조상들이 내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이 어이 박유모 너 참 잘했어 이러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면 전체 집합, 부분 집합을 따라 그대로 잘 갈 수 있고 그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집합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좀 전에 주소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요 순서를 보는 눈만 이제 익혀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순서도 보세요. 논리적으로 전체 집합, 그 다음에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근데 한국말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대로 기능적 의미와 함께 이 순서까지 지키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지금은 완벽하게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내 것으로 감각 속에서 받아들이고 고착을 시키면 그게 아주 쉬워지겠죠. 그럼 영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한 3에서 6개월 만에 다 회화가 화려해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I'll throw this stone. 질문을 생각하세요. I'll throw 뭘 throw this stone. 그 다음에 어떤 누구에게 to the bird. 이게 내용의 주민 도형의 기능적인 생각하면서 그럼 bird인데 on the tree, 어떤 tree? on the tree, 어떤 tree? in my garden. 자, 어때요? 그럼 마음에서 그려지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돌을 던집니다. 근데 버드에 던지고 버드 중에서도 나무 위에 있는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 내 정원에 있는 저 나무다. 이게 딱 나오잖아. 순서별로 쭉 느낌이 바로 내용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이야기가 나왔네요. 내가 집이 옛날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11번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은 우리 동네 도곡동에 살지 않아도 부산이나 아니면 저 진주나 시골에 살아도 내가 이 주소를 주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이야기 하는데 내비게이션 없어서 찾아와요. 내비게이션 없어서 찾아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첫째, 서울시가 뭔지 강남구가 뭔지 도곡동이 뭔지를 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각각 지명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딴 지역이 아니야. 딴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중에 일부 영역을 떼서 말한 거죠. 마찬가지로 도곡동 중에 일부 영역을 강남구 중에 일부를 도곡동이라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시와 강남구와 도곡동 사이에 이 관계마저 알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명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언어에서 말하자면 바로 기능적 의미예요. 기능적 의미. 다시 말해서 지명인 것과 기능적 의미까지 아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외계인에게 예를 들어서 뭔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외계인에게 니 어디 사나? 여기 왔다. 와, 그러면 못 찾아온단 말이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서울시가 뭔지 강남구 뭔지. 아이씨, 그러면 야, 서울시가 뭔데 강남구 뭔데? 야, 그럼 뭐긴 뭐야? 지명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그럼 이 지구인들은 몸이 3단 분리가 돼 있나 보다. 일부는 서울시에 있고, 일부는 강남구에 있고, 일부는 도곡동에 있나 보다. 이놈은 지금 도곡동에서 온 놈이야 아니면 강남구에서 온 놈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왜? 이 기능적 의미관계를 모르니까. 이런 외계인에게 기능적 의미관계를 한눈에 설명하려면 말로 하면 더 어려운 겁니다. 야, 강남구는 말이야 다른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중에 일부만 떼서 강남구야. 일부만 떼는 게 뭔데? 그 서울시 안에는 다시 여러 행정구역으로 여러 동네로 나누어 놔서 사람들이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는 강남구도 있고 송파구도 있고 강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용산구도 있고 성북구도 있고 그런 거야. 이런다면 얘들이 우리는 쉽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쉽게 알려면 바로 이 벤 다이어그램 써버리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써가지고 여기다 그럼 서울시겠죠? 여기 강남구겠죠? 자꾸 주민 이거 도곡동 이렇게 주민 이렇게 하면은 말로 외계인이 설명할 때는 애매해도 이렇게 보여주면 안 애매할 뿐더러 바로 순식간에 알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외계인에게는 주소를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한국인에게는 할 필요 없죠.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에 전제로 뭐라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능적 의미를 한국말로 할 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적 의미는 문법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문법적으로 안 배워도 기능적 의미를 한국말 할 때 본능적으로 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도 영어를 할 때 기능적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문법 안 배워도.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는 기능적 의미를 본능적으로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능적 의미를 요 도형을 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쉽게. 마찬가지로 자, 한국 사람은 이 주소를 이렇게 나타낼 필요 없이 그대로 나타내면 돼. 근데 외계인에게는 주소를 이렇게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 영어를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기능적 의미를 여기다 설명할 필요 없지만 한국 사람 영어 기능적 의미를 여기다 설명해서 빨리 익숙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순서도 잡죠.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도 서울시 그 다음에 강남구 도곡동 이렇게 주민 이렇게 되잖아요.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자 보세요. I will throw this stone 한번 주민에게 to the bird 또 주민하고 in the tree, 또 주민하고 in my garden,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I'll throw this stone이 많아요. 표현 범위가 I'll throw this stone to the bird가 표현 영역이 넓어요. I'll throw this stone이단 말이죠. to the bird가 하면 이만큼의 영역밖에 안 돼요. 그럼 on the tree 자꾸 작아진다. 주민 된 거란 말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주소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 개잖아요. 이것도 여러 개 있는 걸 만들면 돼요.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자 이게 전체 집합 이게 to my God, to my mother. 자 긴거 봅시다. 이거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I caught the bird from a nest in a tree that was falling down. 아까 처음에 I caught the bird 세 단어 왔을 때 요거라 그랬죠. I caught the bird 세 단어. 내용이 시작됐고, 이거는. 내용이 완성됐습니다. 그 내용이 완성됐으니까 이거 끝나야죠. 그럼 내용 시작에서 한 질문만에 대한 대답만 나오면 내용이 완성되죠. I got more caught a bird 하면 내용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완성됐지만 여전히 애매하니까 어떤 새? 이렇게 이제, I caught a bird from a nest. 어디서 잡아? 이런 진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from a nest. 그죠? 그러면 어디 있는 네스터? 어떤 네스터? In a tree. 어떤 tree that was falling down? 쓰러지고 있는 나무. 그죠? 이렇게 이제 질문. 그도 질문 나올 때마다 주민. 명사가 애매하니까 어떤 이란 자꾸 질문을 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민이 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점점 구체적이어져서 쉬워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원리가. 서울시 강남구. 그럼 강남구 어디? 도곡동. 자. 우리가 군대에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야 너 어디서 왔어? 고참이 묻거든 처음 가면 서울에서 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서울이다 너 집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에서 왔습니다. 야 그럼 강남구 어디? 도곡동 어디? 걔네들 아파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점점점 주민 되는 거 원래 똑같은 아까도 보도 그럼 보도 어디 잡은데? 네스터 어디 있는 네스터? 트리 어떤 트리? falling down. 이렇게 똑같단 말이죠. 원리가 순서나 원리가 그 기능적 의미도. 그런데 요거를 갖다 한국 사람들은 나는 다음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쓰러지고 있는 이래 돌아간단 말이죠. 나하고 쓰러지고 있는 하고 기능적 의미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쓰러지고 있는 관계 전혀 없죠. 근데 한국말은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한국말은 그렇게 있고 우리 감각이 그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뒤집어진 감각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정신없는 짓이에요. 근데 아이코트 통하는 건 아이코트거든. 아이코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이가 한 행동으로. 그죠? 아이가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뭘 코트 이렇게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코트? 어디 있는 네스터? 어디 있는 나무? 그죠? 어떤 나무? 이렇게 질문이 딱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순서도 그 그림의 논리성과 그 다음에 그 그림 그 퍼즐 조각의 논리성 따라서 완성이 점점 돼 가잖아요.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만 완성되는 그걸 감각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이 언어의 질문 이제 뭐랄까 확장 과정 그 이제 쓰다 보니까 질문이 생긴다 그랬죠. 익숙해지니까 부족함을 질문이 생겼고 익숙하니까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 따라 착착 확대했다 그랬죠. 그 확대 과정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도형을 가지고 기능적 의미를 잡아줘 버리면 완벽하게 언어를 완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기능적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좀 다시 이제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는 I watch movie with my friend 하면 in a theater 이게 그렇죠. 이 도형을 보면 I watch movie가 여기죠. 그럼 with my friend 요겁니다. in a tree는 그러면 자 질문을 따라가면 I watch movie 누구와 watch I watch 뭘 watch movie를 watch했다. 그러면 누구와 watch with my friend 그러면 어디서 watch잖아요, 그죠? in a theater. 질문이 착착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리대로 이해하면 이게 요리 가고
이게 열이 가고 이게 열이 갑니까? 자,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건 또 뭐냐? 이건 뭐냐? 이거는요, 이거 이제 하나의, 나중에 이제 전체 집합이니까 이게 U라 그러고, 이거는 스몰 U고, 이거는 스몰 U 다시라 그럽니다. 이거는 스몰 U고, 이건 스몰 U, 새로운 스몰 U입니다. 자, 왜 이런 두 개의 경우가 생기느냐? 자, 보세요. I watch movie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다음 with my friend는 여기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주민했습니다. 이너 세트는 친구 된 친구인데 어떤 친구?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단 말이죠.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그러면 여기 와서 스몰 U 다시가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어떤 친구란 말입니까? 극장에 살고 있는 친구란 말입니다. 그 친구 중에 이런 친구, 극장에 있는 친구. 다시 말해서 극장 페인, 맨날 영화나 본다든지 아니면 극장에서 알바하는 친구를 말하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래서 요렇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스몰 U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맞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영어를 배운다. 나 한국말로 하면 이제 쉽습니다. 이제 나는 배운다 이렇게 와야 되죠. 나는 배운다. 뜻이 통하려면 나는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이거 안 통하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나는 배운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 뜻이 통하죠? 그럼 뭘 배워? 질문 생기잖아. 그러면 영어까지 오면 이제 전체 집합이 딱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그럼 어디서 배워? 답인데 친구 집에서입니다. 친구 집에서. 그럼 친구 집 중에서 친구 집 너무 많잖아. 어떤 친구 집 애매하잖아. 친구 집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딱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도행 개념과 이도행 개념 정도를 이해했고요. 처음에 했던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결되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도형으로까지 확장해야 그러니까 복잡한 것까지 다 나타내잖아요. 이 도형에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감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하죠. 컴퓨터는 인스톨레이션을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스피드에만 따라서 인간에게 인스톨레이션 하려면은요.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동의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여러분들 속에다가 이것만 인스톨레이션이 되면 이 6요소 기능적 의미 분석 도형만 인스톨레이션이 되면 항상 말을 이제 이 도형에서 말을 만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마치 내가 옛날에 일본어를 배울 때 내가 어순이 일본어하고 같은 어순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단어만 입력되니까 막 말이 저절로 일본말이 속에서 춤을 추고 내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 속에 이게 인스톨레이션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내에서는 저절로 그렇게 춤을 추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일단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할 때 있어서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기능적 의미도 적극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기능적 의미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잡아줄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둘째 그 순서를 따라 조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순 감각이 영어의 어순 감각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회화를 할 수 없다 이 말인데 그 어순 감각은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트레이닝으로 컨주게이션을 통해서 또 거기에 맞는 트레이닝으로 결국 영어의 순서대로 사고하고 그 영어 순서가 여러분 속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능적 의미를 본능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외국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조건 3가지 말씀드린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 자신도 이 방법을 통해서 영어를 회화를 터득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또 책도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책을 써왔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많은 대학들에도 특강을 하고 또 영어 선생님들한테도 저는 특강을 했습니다. 우수 영어 선생님들만 저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제 향후 일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